안녕하세요. 윤쌤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은 45차시 에너지를 얻는 세포 호흡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4개의 기관계, 함께 일하는 기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포 호흡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그냥 숨쉬기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식물이 호흡으로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동물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를 얻는다라는 개념이 바로 호흡이라는 거죠. 식물도 동물도 살기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식물도 동물도 계속 호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세포 호흡. 세포 안에서 호흡한다. 그 소리가 아니라 세포 안에서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낸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세포에서 영양소가 산소와 반응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호흡이에요. 영양소 안에 에너지 있다. 이 에너지를 꺼내 쓰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하다. 물론 영양소 안에 있는 에너지를 꺼내 쓸 때 산소가 없어도 가능은 해요. 하지만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영양소 안에 에너지가 100 있어요. 그런데 산소를 이용하면 100개 중에서 80개를 에너지를 뽑았을 수 있는데 산소를 쓰지 않고 만약에 영양소를 쓴다면 아까 산소를 사용할 때보다 영양소 안에 있는 에너지를 많이 못 빼서 쓰는 거예요. 우린 얘를 효율이 낮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영양소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부분은 역시 고등학교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다시 세포에서 영양소가 산소와 반응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우린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숨 쉬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요 동그란 게 세포예요. 요거는 그렇죠. 핵이에요. 여기 육각형의 영양소라고 써 있는데 그림이 육각형이니까 딱 보아하니 얘 누구겠어요? 맞아요. 포도당이에요. 녹말은 너무 커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소화라는 과정이 필요했고 이렇게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양소가 작게 분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작게 분해된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안에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호흡기를 통해서 산소가 공급이 되지요. 이 산소가 영양소를 분해합니다. 그래서 뿅뿅뿅뿅뿅 에너지가 나오고요. 영양소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간 나머지 찌끄러기, 노폐물이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물과 이산화탄소는요. 물론 물은 우리 몸에서 쓸 수 있는 만큼 쓰겠죠. 쓰고도 남아도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이산화탄소는 배설계를 통해서 몸 바깥으로 배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식물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동물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어디에 쓸 거예요? 우리가 호흡 과정을 통해서 얻은 에너지를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이제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그림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에너지는 체온을 유지하는 데 씁니다. 두 번째는요. 두뇌 활동할 때 써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많이 안 쓰더라고. 여기에 좀 썼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소리 내기. 이거 여학교 소리 정말 복도에서 노래 쩌렁쩌렁 울리게 소리 잘 내. 이때 에너지 많이 쓰더라고요. 남학생들은 점심시간에 이거 쓰더라고. 운동장에만 있어요. 종이 나도 안 들어와요. 근육 운동 그때 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 자라는데 씁니다. 이때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가 호흡으로 발생한 에너지 중에서 지금 예시 들었던 체온 유지, 두뇌 활동, 소리 내기, 근육 운동, 생장 어디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쓸까요? 여기 소리 내기, 근육 운동, 여기 생장에 이거 희망이죠. 생장에 썼으면 좋겠다. 두뇌 활동 별로 쓰고 싶지 않죠.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체온 유지하는데 에너지 대부분을 쓴대요. 대박이죠. 이때 좀 덜 썼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하고 요것도 많이 쓰고 요것도 좀 했으면 많이 썼으면 좋겠다 하는 쌤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체온 유지에 많이 쓴대요. 자, 세포 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 자, 에너지를 언제 더 많이 요구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교과서에 제시된 간단한 실험이 있어요. 당연한 실험이라서 그냥 내용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격렬한 운동, 뛰는 거예요. 운동장을 뛰거나 복도를 뛰거나 1층에서 4층까지 뛰거나 격렬한 운동을 할 때 근육에서 에너지를 많이 이용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의 표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에너지를 만드는 무슨 작용? 그치? 세포호흡 작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요. 근데 세포호흡에서 에너지가 나오면 그 에너지의 대부분 선생님이 체온 유지하는 데 쓴다 그랬잖아요. 솔직히 열이 많이 방출이 돼요. 그래서 체온이 상승하죠.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비접촉하는 그 체온계가 교실에도 많이 있거든요. 집에도 있어요. 한번 해보면 돼요. 처음에는요, 달리기 혹은 격렬한 운동, 앉았다 일어났다, 뭐 스쿼트 이런 것도 좋아요. 이거 하기 전에 먼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체온을 먼저 측정을 해요. 정상 체온 범위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서 달리기든 격렬한 운동, 뭐 음악을 틀어놓고 댄스를 한바탕 신나게 추고 난 직후 헐떡거리면서 체온을 측정합니다. 비교해보면 어떠겠어요? 전, 애프터, 비포, 애프터. 운동하기 전, 운동한 후 언제 체온이 더 높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늦게 운동하고 나면 덥잖아요. 왜 더워요? 열나서요. 맞아요. 그래서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나면 그 후에 체온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격렬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했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포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호흡 과정에서 열이 방출되었기 때문에 체온이 상승한 겁니다. 자, 이제는 세포호흡의 개념은 알겠어요. 세포호흡이라는 것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는 것까지는 이제는 알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이런 기관계와 이런 호흡, 즉 에너지를 얻는 이 과정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그림을 글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 세포호흡에 필요한 영양소, 그 다음에 산소는 무엇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올까요? 그렇죠. 영양소는 밑에 그림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소화계. 그런 다음에 산소는 그렇죠. 호흡계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오타가 하나 있네요. 흡수된 영양소와 산소는 무엇을 통해 온몸의 세포로 운반이 되냐? 운반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그렇죠. 순환계가 되겠네요. 그래서 세포호흡으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 물, 요소, 노폐물 이런 것들도 역시 무엇을 통해서 호흡계로 가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호흡계를 통해서 나가겠죠. 물, 요소 같은 경우는 배설계로 운반이 돼서 몸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운반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단어도 순환계가 되겠네요. 여기다 선생님이 이제 한 문장을 더 정리하면 이렇게 생긴 노폐물이 배설계를 통해서 몸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즉 포인트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소화계도 도와주고 호흡계도 도와주고 순환계도 도와주고 배설계도 도와줘야 세포가 잘 사는 거예요. 만약에 노폐물을 제거 안 하면 세포가 살기 힘들겠죠? 영양소 공급 안 되면 에너지 못 내요. 산소 공급 안 돼도 마찬가지고요. 순환계가 얘네들을 다 제대로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이런 순환을 잘 시켜주지 못하면 역시 세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즉 소화, 호흡, 순환, 배설 이 모든 기관계가 서로 각자의 역할을 잘 해야지 생명이 잘 유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계? 무슨 관계? 매우 밀접한 관계.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함께 일하는 기관계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는 보아하니 위장이고 요건 소장 같아요. 그래서 소화계 이렇게 그림이 나왔어요. 네, 그림 찾기네요. 요건 세포래요. 세포 호흡으로 에너지를 얻으니까 이게 세포예요. 여기는 그림이 좀 애매모호한데 뭔가 바깥으로 출구가 있어요. 오줌을 만들어서 노폐물을 내보낸다 그랬으니까 여기 답은 배설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보아하니 얘는 폐예요. 산소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내보낸다 그랬으니까 3번에는 호흡계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마지막 낙은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하는데 포인트가 심장에서 시작을 해서 심장에서 율로도 전부 다 연결돼서 운반을 시켜주는 거지요. 그래서 4번은 순환계 이렇게 정리를 하면 4개의 기관계가 서로 협력하고 일하고 있다라는 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함께 일하는 기관계예요. 어느 하나도 소홀할 수 없고 어느 하나가 어긋나도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함께 일하는 기관계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각 기관계,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제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 뭐가 문제가 생기냐 그 중에 하나. 일단 소화계. 세포호흡에 필요한 누구를. 그렇죠. 소화계에서 하는 거는 영양소를 제공해야 되는데 영양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호흡계는 누구를 얻을 수가 없어요? 산소를 얻을 수 없습니다. X가 중요하네요. 없다. 순환계, 기관계들이 필요한 물질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배설계, 누구를 몸에 쌓이면 안 되죠? 노폐물을, 선생님 오늘 부터 되게 많네요.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라도 우리는 소홀할 수 없다는 얘기죠. 결론을 내리면 온몸의 세포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가 조화롭게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조화롭게 작용을 해야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1번. 호흡은 세포에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에요. 호흡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에요. 어디에서? 세포에서. 그래서 우리는 얘를 세포 호흡 이렇게 부릅니다. 2번, 세포 호흡으로 얻은 에너지 어디다 쓰느냐? 어디다 쓸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여기다 가장 많이 쓴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1번, 체온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2번, 키 크는데 몸이 자라는 데 씁니다. 3번, 근육을 움직이는 데 쓰고요. 4번, 두뇌 활동에도 쓰이고요. 5번, 소리 내기 등 기타 등등 다른 데도 많이 쓸 거예요.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이용되거나 주로 열로 방출이 됩니다. 오늘의 수업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포 호흡의 개념 알아야 되는데요. 이 그림이 정말 간략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세포 안으로 영양소 들어와요. 소화계 때문에 산소 들어와요. 호흡계로요. 산소가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내요. 그리고 나서 노폐물이 생기죠. 이런 노폐물을 내보내는 게 배설계. 이 에너지는 주로 근육운동, 소리내기, 생장, 두뇌활동, 체온 유지 등에 쓰입니다. 2번, 함께 일하는 기관계, 네 가지가 모두 조화롭게 각각의 역할을 잘 해야 생명이 잘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각각 하는 일들을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단원 자체가 이제 새로운 단원의 시작이 됐죠. 주변에 있는 순물질과 혼합물질, 비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